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수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 향상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곱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6의 배수, 6이라는 숫자에는 인수가 2하고 3이라는 인수가 있는데, 자,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6은 뭐 한 방에 6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6이 들어가는 경우는 먼저 조사해 볼까요? 자, 6, 1, 6, 2, 6, 3, 6, 4, 6,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6, 6은 좀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씩 나올 거니까, 자, 전체는 그러면 11가지가 되겠고요. 자, 6이 안 들어가면서 6의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2, 3이라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 그럼 6은 더 이상 없나요? 자, 그럼 이제 12로 가야 되겠죠. 12가 될 때는 3, 4 이런 인수가 있겠고, 더 없나요? 2, 6, 12는 이미 계산 다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쯤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18을 해야 되는데, 18이라는 숫자는 뭐 3, 6, 18 이거 말고는 2, 9, 18인데 좀 될 수가 없죠. 와, 그럼 뭐 이쯤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감안하면은 4가지가 되겠고, 그럼 전체적으로는 15가지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문제답게 그냥 무난한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y는 꼴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주어진 값을 계산해 달라. 자, 합성함수도 계산해야 되나요? 그럼 f-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가서 마이너스1일 때 함수값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f2를 또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2를 대입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자, 그래프 가서 보니까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2다 이런 얘기는 뭐죠? k라고 해주면 과연 무엇을 대입해주면 k가 나올까? 2가 나올까?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데, 와우, 위에 계산 부분에 있었습니다. 2가 나온 결과 당연히 뭐가 됐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k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계산해야 될 요 값들은 이제 지금 두 개의 값을 곱하게 해야 되는데, 자, 하나는 마이너스 3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쪽은 또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둘을 곱하게 해서 최종 답 3이 되는 그런 문제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뭐 그래프에서 차분하게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프 나왔다고 쫄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두 함수 fg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함수식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 가로 안쪽에 있는 fg의 역함수, 요 부분이 풀이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물론 이제 뒤에 3 여기 계산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죠?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자,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역함수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전체식을 이렇게 써져 가는데, 자, 이 부분 원래 함수하고 합성함수, 역함수하고, 자,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항등함수가 되죠. 자기 자신 되는 그런 특징.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 인버스 3부터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니까 거꾸로 가는 걸 구하면 되죠. 자, 역함수에서 3으로 가는 거 해주면 결과는 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주어진 식은 f4를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주어진 4를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겠다? 5가 나오겠다. 결과 5. 됐습니까? 그러면 최종 정답이 5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문제 또 함수 대응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무난한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이론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에 있어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자, 각각의 역함수인데 순서가 바뀌어서 처리가 된다. 이런 내용. 자, 그 내용만 좀 기억하고 있다면, 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자, 연산을 뭐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려면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좌측에 있는 연산이 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는데, 유리화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분자 분모에다가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를 곱하게 해줍니다.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되죠? 제곱 빼기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소거돼서 1 되니까, 자, 그럼 분자 요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측에 있는 부분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명되는 거 맞는 내용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은요 좌측에 있는 부분 통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x-2. 자, 이쪽은 x-를 쓰면 되겠고, 자, 이쪽에 이제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x-1을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분모는 뭐 큰 변함 없이 쓰면 되겠고요. 분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3 처리가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결과가 똑같으니까 역시 맞는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조진식 정리하려면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서 뭐 식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x-3에 x 플러스 1 인수분해 됐고요. 옆에는 곱하기. 이것도 뭡니까? x-3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인수분해도 됐고 x-2 쓰고, 나누기는 역수로 해서 곱하기를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2 x-1을 분모에 x 플러스 1을 분자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되는 거 일단 보이는 거 막 열심히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남는 게 하나 남았고 또 하나 남았습니다. x-1분의 x. 자, 이렇게 남았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x-1분의 x 남아있는 부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유리식 형태로 돼 있는 것도 물론 이제 기억은 또 무리식도 있는데 유리화하는 거 하고 유리식 연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질문 던졌으니까 가볍게 맞춰서 시간도 절약하고 점수도 확보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새로운 유리함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이때 ABC 값을 구해달라. 자, 주어진 식 좀 정리 모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x-1, 자, 플러스 1 플러스 a. 자, 요 부분이 이제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결정되니까 필요한 부분 정리했고요. 자, 점근선이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은 곧 점근선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점근선 구해놨습니다. 새로 정리된 식은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니까 정리를 한다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또 플러스 1에 플러스 2가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점근선을 또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점근선 x 마이너스 1 y 이꼴 마이너스 1 처리가 됐습니다. 점근선이 올 때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럼 평행 이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BC가 되겠습니다. BC.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여기 부분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A 값은 얼마라는 거 알겠습니까? A 값은 1이라는 정보를 또 알겠습니다. 자, 전부 다 A 값, B 값, C 값을 알았는데 이 결과를 좀 더하게 해달라. 그렇게 되면은요, 정답은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뭐 나올 게 나온 항목 중에 하나인데, 자,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평행이동, 평행이동했다. 이 평행이동은 곧 점근선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라는 사실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위에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래프 모양이 1,3,4분면입니까? 2,4,4분면입니까?를 결정해 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점근선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 결정해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5번 마무리합니다. 6번 시작합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골고루 fgh라고 했습니다. 자, 항등함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군요. 세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함수값을 구해달라. f1 g1 h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항등함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항등함수가 g였죠. 자, 이 부분은 무조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정보가 있습니다. f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대응인데 F1이었죠. 1은 1로 대응돼야 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G1은 뭐 항등함수니까 뭐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상수함수. 자, 그 다음 상수함수인 H1에 대해서는 HX는 그러니까 항상 1이 나와야 된다. 이런 정보가 좀 나와 있죠. 자, H1 이 정보는 1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G2 2라는 거 압니다. 자, F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F1하고 F3, F1은 1로 가는 거 알았고 F3 가는 거하고 F2, 야, 근데 결과를 더하게 해야 되거든요.
더하기 해야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3이 2로 가서 대응돼서 나온 결과 1, 2 합쳐서 2가 이렇게 3 나오는 이런 경우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F3에 대한 정보가 또 2라는 거 알았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았군요. 호호. 그렇게 되면 계산 결과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역시 주어진 정보 뭐 심각한 거 아니니까 뭐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항등함수 자기 자신 나온다는 사실 확실하게 잘 아는 거니까 G1이 1 된다는 사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는데 상수함수는 뭐 항상 그러면 계속 똑같이 1이 나온다라는 정보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정보 이용해서 F 메모했고 그 다음 나 정보 이용하려면 더하기 해주려면 이렇게 F의 대응 방법 됐습니까? 자, 대응 방법 그렇게 많이 어려운 항목 아니죠. 자, 이 정도 문제들은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항목들이니까 자, 조금 복습 조금만 하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인 두 함수 fg에 대해서 g 가르쳐줬는데 와우 이런 형태를 가르쳐줬군요. 자, 이런 건 또 좀 어떻게 좀 줄까요? 자, 뒤에 나와 있는 자, 함수가 2x 플러스 5인데 2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함수의 아예 역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x는 2y 플러스 5. 자, 그러면 y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제가 이걸 왜 구했는지 아십니까? 자, 주어진 식 역함수를 구해버리면 됩니다. 역함수를 구했으니까 fg 이렇게 되겠고요. 그 결과가 2분의 1에 여기다 또 x를 써야 되죠. 2분의 1에 x-5다. 아예 역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구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 f3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이제 다시 좀 생각하면 g라는 함수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이 결과가 2분의 1에 x-5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f3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3 되는 이런 숫자를 좀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x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찾았습니다. 그럼 F3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주어진 식을 역함수 이런 부분들을 구하지 않고 주어진 식을 어떻게 처리했죠? 자, 이 함수를 조절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식의 역함수를 개념을 한 거죠. 전체 식의 역함수 개념.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나와 있는 2x 플러스 5의 이제 역함수를 구해서 이제 미리 구해놔 가지고 이제 이용한 거죠. 됐습니까? 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살짝 좀 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많이 어렵습니까? 자, 이 정도는 좀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자, 살짝 조금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있으니까 복습 조금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연산 부분 뭐 특별한 항목들 아니니까 이제 조금만 학습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함수와 g 함수에 대하여 fx, gx가 두 그래프고 x는 4, 마이너스 4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래프를 좀 그려서 이제 판단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점이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4도 있고 플러스 4도 있는 건가요? 와, 그렇습니까? 4,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원점. 자, 둘러싸인 부분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잘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어진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것은 이게 좀 4만큼 평행이동하고 y절편이 또 3만큼 되는 건가요? 그럼 3점 대충 표시할까요? 3 표시하고 자, 여기부터 출발하겠고 자, 0을 대입해주니까 2로 또 풀려서 5쯤 지나가야 되겠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은 이게 또 뭐 8이 되는데 이게 무리수 값인데 대략 그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가면 되죠. 무리함수 그래프 그렸습니다. 또 이렇게 또 연장해서 그려가겠고 자, 그 다음 요 그래프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마이너스 3이네요. 3 되겠고 됐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0일 때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일 때 집어넣으면 2를 풀리니까 또 마이너스 여기 처리되나요? 그리고 또 대략적으로 풀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 문제 설명이 쉬운데 그림을 좀 엉망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 그다음에 x 마이너스 플러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돼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엄청 잘나게 좀 그래프를 좀 못 그렸습니다. 여기 이제 x대에서 가는 부분, 여기 개수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때, 와, 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빗금친 부분하고 이 빗금친 부분하고 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 넓이를 이제 아래쪽 넓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프 모양이 좀 더 이쁘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여기 박스 넓이가 되죠. 됐습니까? 자,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고 여기가 플러스 3이었으니까 이 간격은 6이 되겠고요. 이 좌표는 마이너스 4에 여기 플러스 4가 되겠으니까 이 간격은 8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넓이는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얼마? 48 이렇게 됐죠. 자, 설마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곡선 밑에 있는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없는데 이걸 뭐 구하라고 나오겠습니까? 자, 미로 짐작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의 휜 정도가 거의 이제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바뀌어가는 거 됐습니까? 자, 이건 이제 정반대역 들어가면서 넓이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문제.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겁먹지 않고 그래프만 좀 그려가면 그리고 그래프에 있는 약간의 성질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풀이 이어집니다. 1부터 30까지 자연수 중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수를 뽑아서 더했는데 그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달라. 배수 성질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요. 자, 4의 배수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형태를 좀 고려해서 1, 2, 3, 4, 5, 6, 7, 8 수를 이렇게 좀 약간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까지는 다 쓸 수가 없고요. 자, 조금 이제 건너뛰고 나서 25, 26, 27, 28 이렇게 가면 됩니까? 29,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요. 47, 28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 뒤에 있는 이런 개수들은요. 7개씩이 있고요. 자, 앞쪽은 몇 개씩 있습니까? 8개씩 있습니다. 좀 개수가 좀 달라진다는 거 좀 주의하면 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숫자들 중에 두 개를 끄집어내서 계산했는데 4의 배수가 되겠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하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녀석 두 개를 이제 더하게 해주면 이제 이게 또 4의 배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 녀석하고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 녀석 됐죠. 그 다음엔 애초부터 4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형태들 됐습니까? 자, 이러한 큰 틀의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볼까요? 4로 날 때 나머지가 1인 녀석은 맨 앞에 있는 1, 5, 그 다음에 9 이렇게 가는 녀석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원소가 8개 있었죠. 이쪽에서 한 가지를 꺼내고 그 다음 자, 나머지가 3은 이제 3, 7, 그 다음 얼마가 이게 90, 11 이런 숫자들이었죠. 이쪽은 이제 7개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하나를 꺼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하는 가지수 그러니까 56가지가 되겠고요. 다음 이런 것은 이제 2, 6, 10 이런 곳에서 나머지가 똑같은 거 이곳에서 두 개를 꺼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더하기 할 거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몇 개죠? 8개에서 두 개를 꺼낸다. 그러면 4, 7이 4, 7, 28 가지수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의 배수니까 맨 마지막에 4, 8, 12 이런 곳에서 두 개의 원소를 꺼내야 되겠다. 근데 원소가 좀 7개 있죠? 7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됐습니다. 6에 3, 7이 21 이렇게 가지수가 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가 몇 개 됩니까? 하나 올라가고 80, 90 그럼 105개가 되나요? 자, 105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결과는 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뭐 큰 흐름 틀을 좀 살펴보는 이제 어떻게 접근할까가 이제 매우 중요하죠. 자,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물어봤다. 그러면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같은 그러니까 이런 종류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 그 곳에 있는 개수들을 좀 조사해 놓고요. 자, 이제 어떤 형태가 됐을 때 4의 배수가 될까? 이제 구성을 좀 살피는 거죠. 4의 배수가 되는 구성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각각에 대한 가지수들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 됐습니까? 자, 논리 절차가 좀 그럴싸해졌죠. 자,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한다. 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이런 논리 절차를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한 방에 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논리 전개 이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좀 잘 익혀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수 성질 특히 나중에 또 3의 배수도 많이 질문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런 질문에 잘 답해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이어집니다.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2개. 좀 정리할까요? 500원짜리가 1개, 100원짜리가 동전이 2개, 50원짜리가 1개. 됐고요. 10원짜리 동전이 6개가 있다. 알겠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자, 이 동전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나올 게 나왔군요. 자, 영어는 지불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아무 현상도 없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 1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요, 몇 가지가 될까요? 2가지가 됩니다. 왜 2가지가 되죠? 자, 하나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2개라고 쓰지 말고 이걸 좀 더 그럴싸하게 하게 되면요, 이게 개수에다가 더하기 1만큼이 되겠습니다. 2 더하기 1, 다음에 1 더하기 1, 7 더하기 1 이런 형태. 6 더하기 1.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빼기 1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빼기 1을 하는 경우는 전부 다 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7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곱하기 7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84에 83이 되는 거죠. 83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지불 방법의 수는 구했는데 이제 지불 금액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불 금액. 자, 지불 금액 어떻게 되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 위쪽에 100원짜리는 뭐 누적되더라도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가 10원짜리가 5개가 넘어가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50원 넘어가니까 겹치는 생기죠. 근데 또 이 돈이 합쳐지면 또 100원으로도 겹치죠. 자, 이렇게 지불 방법 할 때는, 지불 금액 할 때는 겹치는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지르죠? 풀이 원리를 좀 잘 하시면 됩니다. 큰 돈 쪼개기. 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겹치는 큰 돈은 좀 쪼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돈들이 누적돼서 다 이제 100원짜리가 겹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500원짜리는 그냥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겹친 돈은 이제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200, 그 다음에 310원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럼 뭐 10원짜리가 31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그럼 또 아까랑 똑같이 1 더하기 1, 31 더하기 1 빼기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32 처리하니까 64에 63가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가지수를 어떻게 해달라? 더하기 해달라. A 더하기 B라 했죠? 80, 60, 140에 146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동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지불 금액, 종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원리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불 방법 할 때는 자, 각각 개수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쭉 곱하기 한 다음에 빼기 1. 지불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지불 금액을 물어볼 때는, 겹치는 금액을 물 때는 이제 큰 돈을 좀 쪼개서, 이해되셨습니까? 자, 500원짜리는 밑에 그 누적돼서 겹치지 않은 거니까, 자, 겹치는 돈을 이제 가장 작은 단위 형태의 돈으로 쪼개서 이 방법을 가지고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리 정확하게 잘 기억해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원리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11번 함께 살펴봅니다. fx와 주어진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gx에 대하여 두 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자, 근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식이죠? 자, 합성함수를 했는데, 자, 자기 자신인 항등함수가 나오겠다. 자, 그렇게 된 때는 이 g라는 함수는 바로 뭐다? fx의 역함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그럼 이제 fx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부터 좀 살짝 좀 그려봐서 판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보다 클 때는 3분의 1x, 3분의 1x 플러스 2 처리되어 있는데 y는 이꼴 x하고 만나려면 이게 좌표가 얼마가 될까요? 3분의 2x는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이면 되겠습니다. 1, 2, 3 1, 2, 3 아이고래, 이 좌표가 좀 잘 표시돼야 되는데, 자, 그래프가 좀 그렇군요. 자, 3,3 좌표를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요거는 조금 또 이렇게 마이너스 1이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겠군요.
됐습니까? 자, 여기 좌표는 0,2가 되겠고요.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운데 그래프는 y는 이퀄 x가 되겠습니다. 더 안 그릴 겁니다. 자, 왜죠? 뭐 그리자면 뭐 이렇게 그려 가서 이렇게 뭐 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가 아닙니다. 자, 역함수하고 원래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 역함수를 일일이 다 구해서 풀어가는 것은 조금 시간 낭비입니다. y는 이퀄 x 우리가 대칭을 할 거니까 이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열심히 구해서 우리가 대칭할 거니까 지금 이 위에서 구한 이 넓이를 몇 배 해주면 되겠습니까? 2배 해주면 되죠? 이게 대칭할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fx하고 y는 이퀄 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세 점이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2분의 1에 이렇게 좌표 구하는 방법 있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2, 3,3,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런 걸 이용해서 넓이를 좀 구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상적이라면 이제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밑변 길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3,3까지 그러니까 4루트 2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y, x-y는 이꼴 채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처리해 줄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2분의 2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넓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약분하고 지우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넓이 얼마? 8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 약간의 이제 해석이 조금 필요한 요소들이 좀 살짝 보입니다. 자, 그냥 역함수라고 안 하고 자, 관계식을 줘서 우리 스스로 역함수를 좀 판단해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한다라는 관점이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y는 이퀄 x. 제 이미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풀겠다는 이제 마음이 좀 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부분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는 방법 다른 것도 이제 방법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좌표되어 있는데도 지금 직선 자체가 좀 너무 명확해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이제 높이 처리가 무난해서 아래 방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은근히 출제 빈도가 높은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복습 좀 철저히 잘 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가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 정수로 구성되어 있군요. 자, 두 부분 집합 x, y에 대해서 합집합해지면 전체가 되고 교집합은 없습니다.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때 역함수를 가진다.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x집합하고 y집합 이렇게 돼 있을 때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자, 4개씩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1대1 대응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함수 개수를 만들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8개의 원소 중에서 4개의 원소를 골라서 이쪽에 갖다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 그럼 4개의 원소 중에서 4개의 원소 그냥 굳이 쓸 필요 없죠. 나머지 원소는 이쪽 갖다 채워서 하나는 정역 쪽에 하나는 공역 쪽에 갖다 채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x집합, y집합의 원소가 각각 4개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대응을 시켜야 되겠죠. 자, 1대1 대응. 자,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 식으로 그냥 구하라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8 컨비네이션 4 정의역에다가 이제 4개를 골라서 갖다 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8개의 원소를 4개, 4개의 원소 중에 4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2개씩 있으니까 2팩토리얼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누고요 요거를 하나는 정의역, 하나는 공역 이쪽에다가 갖다 이렇게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이 계산 결과가 요게 소거가 되고 요건 일이라서 필요 없으니까 요것만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할 때는 밑에 쪽으로 이렇게 좀 설명하고 그 부분이 이해됐을 때는 위에처럼 자, 8개에서 4개를 좀 골라서 정역에 있는 원소를 갖다 채웠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는 그냥 공역에다 채웠다.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함수 대응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좀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뒤에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뭐 공식처럼 나와 있긴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전체가 하나의 공식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자, 문제의 조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조건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요런 조건 n번 거에다가 한 번 더 했더니 이렇게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겠다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합성함수를 그러면 2017번, 18번, 2019번 뭐 이런 형태로 하라. 자, 이렇게 합성함수를 많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 이런 건 뭐죠? 전부 다 이제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좀 찾아서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규칙 찾아도 어차피 대입해주는 숫자가 또 다릅니다. 2, 3, 4.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좀 시간을 절약하니까 우선 F4부터 알아볼까요? 4를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4니까 마이너스 3. 1 플러스 4니까 그럼 5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다음에는 이제 F-3분의 5를 한번 대입하겠습니다. 자, 3분의 5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3분의 5다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3분의 8이 되겠고 1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니까 3분의 3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 처리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4분의 1도 집어넣어야 되죠.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가 되겠고 4분의 5가 되겠고 4분의 1 빼니까 4분의 3이 되나요? 자, 그렇게 되니까 5, 4 약분되니까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번에 F5분의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5분의 3 대입하니까 자, 5분의 2가 되겠고 5분의 8이 되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약분돼서 4가 됐습니다. 더하면 안 됩니다. 드디어 4가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집어넣었던 4. 몇 번마다 몇 번? 2번, 3번, 4번 했더니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는 4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7을 4로 열심히 나눠야 되겠습니다. 2000이 4의 배수니까 필요 없고요. 그럼 17이 되겠고 17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이 나눠 떨어지는 숫자니까 나머지가 1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7의 2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F2를 구하라는 얘기. 자, 이제 정리했고요. 그 다음 3배의 F 2018에 그 다음에 이 숫자는 또 얼마예요? 3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3배는 또 해줘야 되고 F 2번의 3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5배의 F 2019에 4를 구하라 이런 얘기 되나요? 이런 이야기는 5배는 또 해줘야 되겠고 이건 3번의 4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2 대입, 2를 대입해달라. 2를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되겠죠? 분차는 더해서 3 되고 분모는 1 빼기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네요.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끝났고요. 아, 그럼 4는 또 3번이니까 3번 나올 때 결과 5분의 3을 이용해야 되겠군요. 자, 5 곱하기 5분의 3 처리해서 이건 또 3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을 2번 대입하는 거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F3부터 한번 구해봅니다.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니까 4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럼 주어진 식에 또 마이너스 1을 한번 더 대입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1 되겠고 분모는 3이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해서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이 세 개의 결과를 이제 전부 더하게 해야 답이 돼가는 거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 문제 좀 다시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질문하는 법을 보니까 이게 이제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겠다. 질문하는 하는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야, 이거는 이제 여러 번 하는 거니까 빨리 규칙성을 찾자. 이런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원래 지금 문제 주어진 아마 이런 조건들은 문자로 했을 때 분모가 0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조건을 좀 살펴주는 거가 될 텐데 저 지금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거라서 그냥 숫자로 좀 처리해서 4번마다 규칙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어진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형태가 된다는 이 사실 인식해서 풀어가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합성 함수 규칙성 찾기 그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제법 되는 문제 형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4번입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을 하기로 했다. 좌석은 1번부터 8명이 나란히 돼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수를 구하라.
남학생 4명 중 2명은 양 끝인 1분 8분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면 앉으면 되겠습니다. 양 끝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앉는 양 끝에 앉는 가짓수는요. 남자가 4명 있으니까 4 곱하기 3 해주면 남자를 앉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풀이 원리가 뭐죠? 상대방 먼저 나열입니다. 오호, 이웃하지 않는다. 상대방 먼저 나열. 그래서 여학생 4명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남학생 2명을 이제 앉혀야 되는데 양 끝에 남학생이 있으니까 끝에 앉히면 안 되고요. 그러면 틈이 3군데가 있겠죠. 3군데의 틈에 남학생 2를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2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식 형태로 찾아야 되는 거니까 팩토리얼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4 곱하기 3이 있으니까 이곳에 2를 한 번 더 곱하기 해주면 이 결과가 다시 4팩토리얼 되겠고 4팩토리얼 되겠고 그 다음 3이 하나 남았습니다. 4팩 곱하기 3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그 조건들을 그냥 조건의 순서에 맞춰서 좀 풀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자, 4명 중 2명이 양 끝에 배치되겠다. 그럼 2명을 이제 열심히 앉히면 되겠습니다. 앉는 방법.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원리만 정확히 잘 알면 됩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 먼저 나열.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해도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열했고요. 물론 이제 사이에다 나열하겠죠. 그리고 나서 틈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찾아 들어가기. 됐습니까? 원리 정확하게 잘 알고 그 원리를 문제에 제시한 순서에 맞춰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fx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a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자, 근데 이 a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fx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게 나을까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건 이제 점근선이 x는 1,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fx가 1, 마이너스 2 대칭이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역함수 하게 되면 xy가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점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 1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a점은 좀 쉽게 나름 쉽게 좀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정역이 이렇게 된 함수의 최소값. 자, 근데 이제 이 그래프는 자, g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3, 4분면 모양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평행이동에서 열심히 그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평행이동이니까 2부터 그려가는 거니까 좀 문제가 없죠. 그래도 그림 모양이 이제 y좌표를 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1, 2 대충 이 정도에 잡아서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좀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요 마이너스 2부터 이제 정역이 이제 마이너스 2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어딘가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좌표는 a까지. a는 이제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a는 그냥 대입하면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니까 플러스 2가 돼서 4 되니까 2로 풀려서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 최소값이 2라고 제공되어 있네요. 최소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b 값은 4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최대값은 a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b인데 b는 4가 주어져 있고요. 요게 이제 최대값이 되는데 최대값은 또 얼마다? 4다. 됐습니까? 아하. 그러면 이곳이 되니까 a 값은 2였다. 이렇게 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법 모든 좌표들이 슬슬슬슬 다 나온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AB 값 구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거 B 좌표를 이거 A, B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A점 좌표 그렇게 하고 다음에 AB를 반지름 원인 넓이니까 AB 길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A점 좌표는 마이너스 2,1 나왔고요. B점 좌표는 A, B니까 2,4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입니까? 2,4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B 길이를 잘 구하면 되는데 자, 루트 자, 4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차이 나니까 3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의 수 형태니까 결과가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반지름 길이가 5라고 했는데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25파이를 구해달라.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절차 부분에 있어서 주어진 정보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가 중요한 항목인데, 자, 역함수는 A점의 대칭이고, 역함수를 구하면 또 되겠지만 구한다고 시간만 흘러가는 거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키포인트를 찾아서 원래 유리함수가 이곳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역함수에 썼으니까 XY 좌표가 바뀌어서 이곳에서 대칭이다. 이렇게 좀 쉽게 결론을 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무리함수 최대 최소는 역시 그래프 개형이 키포인트니까 그래프 개형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곳에 정의역 표시해서 문제 주어진 거 최소값 되죠? 그 다음 최대값은 이제 대입해서 결과에서 결론적으로 A가 2가 된 거지, A 좌표를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B 좌표 찾기. 그 다음에는 뭐 문제를 조금 그냥 일부러 연장시킨 것 같고요. 자,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 되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ABCD 도시에 고속도로 4개를 건설하여 5개의 도시를 모두 연결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전에 수능에 나왔던 거 도시 4개짜리, 그때는 이제 섬이었는데 섬 4개짜리 뭐 이런 형태였는데, 자, 한 업그레이드 된 문제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장 먼저 좀 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방법은요, 먼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5개에서 2개를 선택해서, 그럼 이제 10종류의 고속도로가 만들 수 있다.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10개의 종류의 고속도로 중에서 몇 개를 좀 건설하는 거죠. 4개를 건설한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4개를 건설하면은 만들 수 있는, 이게 이제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 그럼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주면 되죠? 빼주면 되죠. 연결이 안 되는 경우를 좀 생각해서 빼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4도로가 연결하고 4도시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 도시가 이렇게 딱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렇게 3도시 연결하고 2도시 있는데, 자, 이렇게 또 한 도시에 이렇게 돼서, 그럼 하나, 둘, 셋, 이걸로 저 먼저 이쪽에 찍으면 되죠. 저 5도시. 그럼 요 한 도시가 좀 소외되죠. 그 다음에 3도시하고 2도시 이렇게 따로따로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3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들을 빼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도시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도시를 연결해 주는데, 자, 이 부분이 좀 고민되겠습니다. A하고 이제 반대되는 이쪽 도시 부분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B일 때, C일 때, 여기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요 4도시를 또 연결하는 방법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삼각형으로 연결될 수 있는 3도시를, 5도시 중에서 3도시를 고르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다리 하나를 건설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할 도시, 3도시 중에서 또 한 도시를 또 고르고, 그 도시가 나머지 2도시 중에서 또 한 도시를 연결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좀 복잡한데요.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각형으로 연결할 3도시를 좀 선택하면 되겠고, 그럼 끝입니다. 그냥 연결하고 나머지는 또 끼리끼리 연결하고 땡, 이렇게 좀 가실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산수만 하면 되는데 19, 8, 7, 4, 3, 2, 1 8 지우고 3 처리되니까 21에 210이 되겠고요. 빼기 여기는 5, 3, 15 되겠고, 여기는 10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요거 이제 60이 되겠네요. 됐고, 여기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0에서 60, 70, 85를 빼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25가지 형태의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125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근데 도시를 연결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만 있습니까?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이제 연결하는 아예 방법 자체를 카운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리 4개 이제 양 끝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도시 5개가 되겠고, 이런 방법 하나, 둘, 셋 됐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자, 연결하는 방법. 자, 선을 이용한 이런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지수는 그러면 또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때는 이 가운데 부분에 연결되는 거에서 가운데에 올 도시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에 연결되어 있는 거 4개의 도시 중에 2도시를 고르고,
이제 두 개의 도시가 남았죠. 그 부분을 왼쪽에 연결할 거예요, 오른쪽에 연결할 거예요 해서 가지수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5개에서 한 도시를 고르고 이곳에 연결할 도시를 4개에서 3도시를 고르고 됐습니까? 그럼 이 나머지 한 도시를 이 세 꼭지 중에서 어디에 연결해야 되죠? 지금 이 가운데를 연결하면 안 되니까 세 꼭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는 5개의 도시 중에서 한 도시를 고르고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그냥 연결하는 거니까 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요. 5 곱하기 여기는 4, 2, 3은 6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5, 4, 3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30에 60이 되겠고 여기는 또 20에 60 처리되고 5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이 가지수는 또 125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났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급이면 이제 고3 문제에 내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자, 신경 써서 좀 학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큰 흐름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논리 절차상, 5개의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속도로 종류는 멸종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개를 건설한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4개를 선택한다면 4개의 다리를 건설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근데 5도시가 모두 연결되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경우들을 자, 이렇게 모양을 생각해서 빼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한 도시를 이렇게 딱 빼내고 4도시를 연결하는데 한 도시를 또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반대편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곧바로 연결 안 되는 도시 종류가 3종류 이렇게. 그 다음 3도시 선택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나 연결된 도시 중에 3개 중에 어디일까요? 그거 선택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2도시 중에 그 연결할 도시도 선택해야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3도시 선택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런 방법.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의 상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방법, 또 전체로 다 연결되는 방법. 됐습니까? 선 종류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선택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전화 연락망 뭐 이런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이 한 사람이 딱 지시를 해서 이제 2사람이 연락하면 그 사람이 나머지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 전화 연락망 이런 방법하고도 유사한 선의 모양을 이용한 방법이 되니까 이런 방법들 제가 설명드린 거 2가지 방법 다 열심히 복습해서 자, 실력 쌓기 예, 이제 좀 제 강의가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0과 3 사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요, 간단한 계산이니까 먼저 f1을 뭐 계산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겠죠. 2를 대입해주면 뭐가 나왔죠? 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고 그러면 g2를 계산하는 거죠. g2,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0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볍게 0이 되겠다. 자,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자, 니은은요 합성함수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만만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합성함수 그래프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결국은 합성함수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합성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제 니은dig에서 풀어야 되겠네요. f의 gx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gx에 들어갈 정의역을 보게 되니까 자, 0부터 3까지 돼 있으니까 최종 그래프도 어떻게 되겠죠? 0부터 3까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1, 2, 3. 2번은 그래프가 없어도 풀이가 가능한데 합성함수 그래프 없어도 그리는데 기억 시작했으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맨 처음에 정의역에 0부터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정의역에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함수를 대입하게 되게 되면 나온 결과는 뭐가 되죠? 0부터 1까지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g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0과 1을 대입하게 되면 0부터 2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나온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x의 범위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식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자, 1부터 0까지 이렇게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2부터 0이 되는 거니까 대입을 쭉 하면 되겠죠. 자,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x의 범위에 2부터 3까지 숫자를 또 열심히
대입하겠습니다. 2부터 3을 대입해주면 결과가 0부터 2가 나옵니다. 그럼 0부터 2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열심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2 곱하기 2, 그러니까 넓이 2에다가 2 곱하기 2를 2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 1을 쳐야 되니까 3이다. 디귿이 맞습니다. 니은은 이 전체 결과가 1이 돼야 되겠다. 자, 1대는 이 함수 값을 쭉쭉쭉쭉 찾아가라. 이 합이 이제 7입니까? 이거 물어봤는데 좌표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고 정 가운데가 될 거니까 2분의 3이 되겠고 여기가 좀 문제네요. 어허, 그러면 4칸으로 나눠야 되니까 2 더하기 4분의 1 해주면 되죠. 뭐 3 빼기 4분의 1 하겠습니다. 그럼 4개 좌표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좀 합하면요 2가 되겠고 요건 또 합하면요 D가 소거되니까 5가 되겠죠. 합해서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체 실근의 합은 7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니까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자, 이 그래프 그리는 부분들이 또 아주 쉽지만은 않은 거니까 복습을 좀 정확하게 좀 잘해서 풀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절차는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 이 부분이 이제 치역에 해당하는데 그 치역을 정의역 형태로 다시 대입, 그러니까 F의 이제 정의역 형태로 0부터 이렇게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최종 맨 처음에 정의역 파트 부분에다가 그려달라, 이런 얘기 됐습니까? 자, 두 번째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입하게 되게 되면 나온 결과가 어떻게 돼요? 1에서 0. 이게 순서가 바뀌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1에서 0 이렇게 그 결과를 대입해서 이제 또 그려야 되는데 1에서 0이니까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사실이죠. 이제 2에서 0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부분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 조금 특징적인 부분 좀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넓이하고 이렇게 1 만나는 부분,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이제 대칭 구조 모양이라서 제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계산 부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걸 좀 참고로 하시면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도 조금 손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A, B, C, D, E부터 E, D, C, B, A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사전은 이게 A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 첫 번째 오는 문자는 A, B, C, D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B, E, C, D는 몇 번째 오는 문자입니까? 물어봤습니다. A 오고 B 오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좀 나열되어 있는 거죠. 나열되는 거니까 이거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C가 올 때는 그럼 뭐 어떻게 될까? 여기 이제 두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 있고 A, B, 그다음 C, 그다음 올 수 있는 게 D 두 개의 문자가 또 나열되겠고 그 다음에 A, B, E 자, 우리가 원하는 문자가 올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남은 문자가 C, D인데 C, D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네 개의 문자들 지금 두 개가 사라졌고 그 다음 문자가 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5번째 문자가 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군요. 상당히 앞에 있는 문자 가르쳐줬습니다. 과연 그러면 10번째 오는 문자에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0번째 오는 거요. 자, 맨 처음에 A하고 B 나열됐다고 치고 3개의 문자를 나열하게 되면 여기 오늘 가지수가 3팩토리얼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의 문자가 이미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다음엔 B 다음엔 이제 C가 와야 되겠고 또 6개 추가되면 10개를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조사해야 되겠죠. 그럼 제일 작은 거가 자, B부터 나열되겠죠. B에 C 이렇게 나열되면 이제 두 가지가 추가돼서 이제 8가지가 되겠고 그러면 A, C에 그 다음에 나열되는 건 뭔가요? D가죠. D 됐습니까? D에 그럼 남은 문자가 뭐 B가 남았죠. B, E 그 다음에 A, C, D에 E, B 이렇게 되는 건가요? 10번째 이게 이제 10번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C, D, E, B. 그렇군요. 다음이요. 이런 문자에는 도대체 몇 번째 오는 문자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럼 A에서 시작하는 4개 다 끝났고 B에서 시작하는 4개 다 끝났고 C에서 시작하는 4개 다 끝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4팩토리얼이 3번 하게 되면 이거 개수가 많아지는데 2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벌써 72개가 끝났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D하고 DA로 시작하면 DB 시작 이것도 끝났고 그러면은 DC도 끝난 걸까요? 오호, 그러면 이게 3팩토리얼 6 곱하기 3 18가지도 끝났습니다. 이미 그럼 90가지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봅시다.
DE가 오는 거죠. 그 다음 DE 다음에 이제 A 알았습니다. 그대로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AA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남는 문자가 B하고 BC 남은 거 있어요. BC 그러면 BC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EA CB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도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답은 92번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문제는 뭔가 100번째 오는 문자는 뭐냐? 알겠습니다. 100번째 오는 거 그러면은 아까 이게 24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24 곱하기 4가 되더라도 얼마가 되죠? 8에다가 16, 96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모두 지나가면 이제 96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2로 시작하면 되겠죠. 이 A로 시작하면 하나, 둘, 셋. 이거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6가지가 되니까 100을 넘어가죠. 그러면 A, 그다음 B. 자, 그럼 이제 2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98번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E, A, C. 그다음에 남은 문자가 A하고 D. E, A, C, D, A 이렇게 순서 바꾸면 되니까 이게 99번째, 이게 100번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E, A, C, D 이거 E, A, C, A 이걸로 문자가 뭐겠죠? A가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뭐가 맞죠? 뭐가? A가 아니죠? A가 아니죠? B군요. B. 아이고. 자, E, A, C, B, D, DB 됐습니까? A가 두 번 써진 걸. 이제까지 다 풀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이제 100번째 문자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사전식 나열, 채곡 나열하는 거니까 침착하게 대처하면 풀 수 있는 그런 형태. 자, 요 부분은 이제 뒤쪽 부분 나열하는 부분 이제 순열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다 해서 나온 거니까 차분하게 대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를 중심으로 쫙 되어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상수 a의 최소값과 그때 a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보다 클 때는 요 이참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 a 값이 과연 어디서부터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참수는 아주 특이한 함수입니다. 최고차가 음이면 안 되겠네요. 저 뒤에 있는 그래프들 이 직선이 k제곱돼서 길이가 양이니까 자, 이렇게 이참수 그려지는데 이 대칭축 부분이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를 적용해 주게 되니까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곳에다가 a를 해서 그렇게 되면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니까 절대 역함수 1대1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a가 가장 작아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상수의 최소값. 당연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 값은 최소값이 1이다 이렇게 구했고요. 그때의 k 값을 구해달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온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 거죠. x가 1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일 때의 함수값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연결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풀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k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처리된 게 1일 때의 함수값이 되겠고 역시 대입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거가 되는 거니까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가 되겠고 k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처리가 되는데 자, 그럼 k 값이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k 값이 지금 이차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절대 음수가 그려지면 안 되죠. 그래프가 내려가게 되면 이 직선하고 1대1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자연스럽게 k 값은 양수 2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함수를 갖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역함수 1대1 대응이다 라는 이런 관점이 이 문제에 아주 잘 녹아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중 대칭축의 오른쪽만 열심히 써야 되겠다. 혹시 또 중간에 뭐 이렇게 기울기가 되면 근데 이게 직선 부분 자체가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져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형태가 돼야 되겠고 연결될 부분이 궁극적으로 자, 이게 좀 a의 최소값이라서 이곳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목지점에서 연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다. 이제 전체적인 19번 문제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다뤄야 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고 수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3과 5 범위에서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항상 만족한 것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야 될 형태가 되어 있군요. 자, 점근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근선이 으쌰 x는 1, 2가 되겠네요. 점근선이 x는 2, 그 다음에 y는 1이 되네요.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이 또 몇 사분면으로 그려지나요? x-2에 x-2에 플러스 1이니까 자, 4분면을 좀 알아야 되는데 1, 3, 4분면 형태로 그려지겠습니다. 근데 이제 3부터 5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3을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3 대입하니까 2가 되는데요. 그러면 좌표 이름이 2 이렇게 점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엔 5, 4, 5, 5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5를 대입하면 5-2 그럼 3분의 그럼 3분의 4가 됩니까? 그럼 3분의 4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 좌표를 표시해야 되겠군요. 3,2 3,2였었죠? 3 대입해주면 됐고 그 다음에 5,3분의 4 좌표가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직선을 좀 그려서 이제 만족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건 뭔가요? 근데 두 직선이 다 두 y 절편이 1이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라는 것은 쭉 이렇게 그어서 이거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이가 x가 그러면 얼마 증가하고 x가 5만큼 늘어났을 때 그러면 y 값이 3분의 1만큼 5분의 3분의 1, 3분의 1 그럼 이게 15분의 1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a 값은 15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b는요. 자, 직선 유리함수가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변했죠? x가 3만큼 변했을 때 y 1 변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는데 됐습니까? 자, 이거보다는 또 위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b 값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a, b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범위를 구하십시오. 범위 구해졌습니다. 자, 범위를 열심히 구하는 것은 1번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이건 또 뭡니까? a, b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또 새로운 함수 그래프를 또 그려야 이렇게 됐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점근선이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범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자, 그려 가야 되는데 y 점근선은 1이니까 지금 됐고요. 그럼 식을 좀 쓰게 되면 x 플러스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됐습니다. a 마이너스 b 근데 이제 점근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a가 음수 쪽이라는 얘기는 a 값이 0보다 큰 거죠. 0에도 똑같은 개념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5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근선이 이런 모양 그려지는데 a 값에 b를 뺀 이 결과는 뭐 이거 항상 음수가 되니까 그래프가 2, 4, 4분면을 그려져야 되는데 그죠? 점근선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져 가는 건데 아이고 점근 그래프는 다른 색으로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티가 나게 지금 점근선이 어디로 그렸나요? 지금 그리면서 잃어버렸습니까? 원점의 점근선에 다시요 축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게 됐습니까? 색깔까지 해서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참. 자, 다시요 축 점근선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자,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되죠. 자,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지나겠습니까? 2, 3, 4분면을 그러니까 2, 3, 4, 4분면 이렇게 지난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 a 값의 이제 범위가 a 값인데 음수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값의 범위가 지금 a 값이 0보다 작게 되면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a인데 이게 양수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래프가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2, 4, 4분면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제 또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중요합니다. 0을 대입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가 음수니까 이 값이 양수가 되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렇군요. a, b 값은 3분의 1보다 큰 거니까 계속 양수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즉 a 값 범위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1, 2, 여기도 3도 지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4분면, 모든 4분면 다 지나가는데요. 4,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표시되겠습니다. 이제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지나가는 4분면이 달라지는 거니까 신경 써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답을 제대로 구할 수가 수 없는, 이건 자칫 잘못하면 답을 하나만 쓰고 이제 끝나는 그런 형태니까 신경 써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그래프 그리는 좀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제 해설이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열심히 복습하기 바라면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